안녕하세요. 라라의 비밀일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연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라라의 비밀일기 시작해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서울 강남에 사는 48살 지연이라는 분입니다.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던 지연 씨가 어느 날 남편 친구와의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이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살고 있는 48살 지연이에요. 결혼한 지 5년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민호는 대형 건설 회사에 다니는 바쁜 직장인이에요. 처음 만난 건 3년 전 남편의 회식 자리였어요. 남편이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만나는 자리라며 저도 함께 가자고 했죠. 그 자리에서 남편 친구 준호를 처음 만났어요. 준호는 민호와는 달리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이었어요. 첫 인상은 조용하고 진중한 느낌이었죠. 자리에서 준호는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손을 내밀며 반가움을 표현하는 모습이 왠지 설레었죠. 민호가 바빠서 신경 못 쓸 때마다 준호가 제게 음료를 채워주었어요.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첫 만남 후 준호는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처음엔 셋이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민호는 일에 빠지기 시작했죠. 민호가 없는 자리, 준호와 나눈 대화는 묘하게 설레었어요. 서로의 취향과 생각이 비슷해서 대화가 끊이지 않았죠. 준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간질거렸죠. 어느 날 준호가 제 머리카락이 예쁘다며 손을 뻗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죠. 민호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어요. 전화 통화 중이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준호의 손길을 떠올렸어요. 민호가 옆에서 코를 골아도 제 머릿속은 준호로 가득했죠. 남편의 친구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건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속 설렘을 억누를 수가 없었죠. 준호의 방문이 잦아질수록 제 마음도 요동쳤어요. 그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숨이 막힐 듯 했죠. 준호가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했어요. 거울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입술색을 고르곤 했죠. 민호는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늘 피곤해져러 일찍 잠들기 바빴으니까요. 준호와 단둘이 있을 때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날도 민호는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준호가 우연히 들렀다며 문자를 보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죠. 혼자 있는 집에 준호를 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험이 주는 짜릿함이 너무 달콤했죠. 준호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왔어요.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엔 달콤했어요. 첫 몇 년은 서로에게 관심이 많았고 민호의 다정함에 행복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관심은 점점 일에만 쏠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탁에서도 민호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회사 메일을 확인했죠. 주말에도 골프나 업무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 대견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외로움이 커졌어요. 침대에 누워 등을 돌린 채 코를 고는 민호를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죠. 그렇게 우리의 잠자리도 점점 소원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는 너무 밍밍했죠. 오랜만에 찾아온 그의 손길도 더 이상 설레지 않았어요. 민호의 손길은 늘 서두르고 건조했으니까요. 서로의 몸은 가까워도 마음은 멀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준호가 퇴근 후 우리 집에 들른 날이었어요.
민호는 또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죠. 준호와 저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새 한 병을 다 비우고 두 번째 병을 열었을 때였죠. 준호의 시선이 제 목선을 향했어요. 목걸이가 예쁘다며 가까이 다가와 손으로 살짝 만졌죠. 그의 손가락이 제 쇄골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준호의 숨결이 제 목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었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의 눈을 바라보니 거기에도 제게 향한 욕망이 가득했죠. 민호에게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이 몰려왔어요. 누군가 나를 여자로 바라본다는 느낌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준호는 천천히 물러나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거기까지였어요. 민호가 곧 들어올 시간이었으니까요. 준호가 떠난 후 거실에 혼자 남아 내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뺨은 달아올라 있었죠. 욕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오랜만에 상기된 표정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욕망이 되살아난 것 같았죠. 그날 밤 민호가 들어왔을 때 전 이미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민호는 술에 취해 제 옆에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죠.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보며 준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부드러운 눈빛, 나를 향한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그 손길이요. 민호가 꿈속에서 중얼거리는 동안 저는 준호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준호의 연락이 더 잦아졌어요. 문자나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민호는 우리의 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항상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니까요. 준호가 보내는 메시지마다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출근 전 짧은 안부 인사에도 하루 종일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건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원하는 여자라는 감각이 너무 달콤했으니까요. 준호의 방문은 점점 민호가 없는 시간에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 둘 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민호의 출장이 잦아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준호는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죠.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아내를 챙긴다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그게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직접 요리한 파스타를 들고 왔어요. 민호가 3일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이었죠.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촛불 하나를 켜고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었죠. 어느새 식사는 뒷전이 되고 대화에 빠져들었어요. 준호의 눈빛은 촛불 아래에서 더욱 깊고 매력적으로 빛났죠. 대화 중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제 손 위에 놓였어요. 손을 빼지 않았죠. 그 온기가 좋았으니까요. 준호의 손가락이 살며시 제 손등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대화는 이어졌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말보다 눈빛과 손짓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느새 거리는 더 좁아져 있었죠. 준호의 팔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의 따스함이 마음을 녹였죠.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선을 넘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더 큰 설렘을 가져왔죠.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진솔해졌어요. 서로의 불만과 외로움,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대해 나눴죠. 준호도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지 오래라고 했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시간이 깊어졌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헤어지고 싶지 않았죠. 준호가 일어서며 가야겠다고 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문 앞에서 서로 바라보며 망설였죠.
작별 인사를 나누려는 순간 준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그의 손바닥에 제 뺨을 기대는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죠. 준호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닿기 직전 현관 밖에서 소리가 들렸죠. 급하게 떨어진 우리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웃이 늦게 귀가하는 소리였죠. 그 순간의 놀람으로 정신이 돌아왔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을 기약하고 떠났죠. 문이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심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어요. 금지된 사랑의 문턱에서 멈춘 순간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이후로 준호와의 메시지는 더욱 깊어졌어요. 일상적인 대화 속에 숨겨진 의미들이 오갔죠. 민호에게는 미안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마음은 이미 준호에게 가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핸드폰을 붙잡고 준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민호가 옆에서 잠든 후에도 몰래 대화를 이어갔죠.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설레는 일이 되었죠. 민호는 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언제나처럼 자신의 일과 골프에만 몰두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민호가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은 기대로 가득 찼죠. 준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도 미묘한 반응을 보였어요. 출장 전날 민호는 짐을 싸며 바빴어요. 저는 평소보다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죠. 미안한 마음과 안도감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민호는 늘 그렇듯 식사 중에도 업무 전화를 받느라 바빴죠. 다음 날 아침 민호를 공항으로 배웅했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결정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준호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죠. 이번에는 제가 요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준비하는 동안 손이 자꾸 떨렸죠.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아 신경 써서 화장을 했어요. 오래 간직했던 특별한 향수도 뿌렸죠. 거울 속 내 모습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 있었어요. 볼에는 자연스러운 홍조가 피어 있었죠. 정확히 7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호가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죠. 꽃을 건네며 그의 손이 제 손을 스쳤어요. 그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관통했죠. 식탁은 이미 촛불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완벽한 밤이었죠. 식사는 천천히 이루어졌어요. 매 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죠. 와인 2병째를 비울 때쯤 우리는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죠. 준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눈을 감았죠. 이번에는 아무런 방해도 없었어요. 준호의 입술이 제 것을 찾아왔을 때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죠. 처음엔 부드럽게 점점 깊어지는 키스였어요. 오랫동안 갈망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거죠. 준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손길 따라 피부과 화상을 입은 듯 뜨거워졌죠. 거실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졌어요. 우리의 숨결만이 공간을 채웠죠. 준호가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이 귓가를 간지렸어요. 민호에게서는 오래전에 잊혀진 감각이었죠.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집중했죠. 준호의 손길은 제 모든 감각을 일깨웠어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열정이 되살아났죠. 옷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마치 오랜 시간 서로를 기다려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어요.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어요. 시간은 멈추고 오직 우리만 존재하는 듯 했죠. 밤새도록 이어진 열정의 춤사위였어요. 오랫동안 갈망했던 채워짐의 순간이었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준호와 나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우리의 얼굴을 비췄죠. 준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행복감과 동시에 미묘한 죄책감이 함께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여자로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요. 준호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 속에 그의 눈동자는 더욱 깊고 따뜻했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떤 말도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준호의 손가락이 내 얼굴 윤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 부드러운 손길에 눈을 감았죠. 준호는 출근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녁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죠. 샤워를 마치고 준호를 배웅한 후 텅 빈 집을 바라봤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하루 종일 준호의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어요. 일상적인 대화 속에 숨겨진 우리만의 비밀이 있었죠.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어요. 준호를 다시 만날 시간만을 기다리며 초조했죠. 저녁이 되자 약속대로 준호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서로를 향한 갈망을 참을 수 없었죠. 현관에서부터 시작된 열정은 침실까지 이어졌어요. 옷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손길이 더욱 대담해졌죠. 민호와는 느껴본 적 없는 깊은 교감이었어요.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민호의 출장 기간 동안 우리는 매일 밤을 함께 보냈어요. 아침에는 아쉬운 작별을, 저녁에는 뜨거운 재회를 반복했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준호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워졌어요. 요리를 하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출장이 이틀 더 연장된다는 소식이었죠. 죄책감은 있었지만 기쁨이 더 컸어요. 준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외출을 했어요. 집 근처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겼죠. 테이블 아래로 우리의 발이 서로 맞닿아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누는 은밀한 교감이 짜릿했죠. 식사를 마치고 한강변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준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죠. 누군가 우리를 볼까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그 위험이 주는 스릴도 있었어요. 금지된 사랑의 달콤함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나눈 키스는 더욱 뜨거웠어요. 아파트 주차장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잠시 시간을 잊었죠. 그날 밤도 우리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어요. 서로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갔죠. 민호의 출장이 끝나기 하루 전날이었어요.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더욱 서로에게 집중했죠. 준호의 손길은 내 몸의 모든 곳을 기억하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의 입술도 내 피부의 구석구석을 탐험했죠. 밤새도록 서로의 이름을 속삭이며 깊은 교감을 나눴어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더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아침이 밝아오고 준호는 떠나야 했어요. 마지막 작별 키스는 유난히 길고 깊었죠. 민호가 돌아온다는 날 집안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모든 흔적을 지우느라 세심하게 신경 썼죠. 창문을 활짝 열어 집안에 가득했던 준호의 향기를 지웠어요. 우리의 비밀을 간직한 침대 시트도 새 것으로 바꿨죠. 거울을 보니 얼굴에 드러난 설렘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아 조금 불안했죠.
민호는 저녁에 돌아왔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평소처럼 반갑게 맞이했지만 가슴속은 복잡했어요. 준호와의 일주일이 꿈만 같았죠. 민호는 출장 이야기를 하며 선물을 건넸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뻤을 텐데 이제는 무언가 공허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민호가 다가왔을 때 긴장했어요. 준호와의 기억이 계속 떠올라 혼란스러웠죠.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둘렀어요. 준호와의 달콤했던 시간과 너무 대조적이었죠. 며칠 동안 준호와 연락을 자제했어요. 민호가 의심할까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준호의 메시지가 오지 않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매 순간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죠. 일주일 후 민호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사흘 일정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 관리를 했어요. 너무 티 내지 않으려 노력했죠. 민호가 떠나자마자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그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바로 답장이 왔죠. 그날 저녁 준호는 와인과 함께 내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서로를 향한 갈증을 해소하기 시작했죠. 옷자락이 바닥에 흩어지고 우리의 숨결은 하나가 되었어요. 이전보다 더 뜨겁고 절실한 만남이었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자신의 아파트로 나를 초대했어요. 새로운 장소에서의 만남에 설레는 마음이었죠. 준호의 집은 그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그를 닮아 있어 더욱 매력적이었죠. 그의 공간에서 나누는 사랑은 더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민호와의 흔적이 없는 곳이라 죄책감도 덜했죠. 우리는 점점 대담해졌어요. 가끔은 한적한 리조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죠. 다른 도시로 짧은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자유롭게 손을 잡고 걸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이중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았죠. 민호가 집에 있을 때는 완벽한 아내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준호에게 가 있었죠. 민호의 출장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닌 기대의 시간이 되었어요. 준호와의 달콤한 시간을 계획하는 재미에 빠졌죠. 이런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고민도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의 행복에 취해 미래는 생각하기 싫었죠. 어느 날 저녁 민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준호도 초대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모임 당일 거울 앞에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어요. 너무 꾸미면 의심받을 것 같고 평소와 다르게 하면 더 이상했죠. 결국 평소보다 조금 신경 쓴 정도로 준비했어요.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즐거워 보였죠.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그 중에 준호의 모습을 발견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우리는 서로 모르는 척 인사를 나눴어요. 그의 눈빛에서 나만 아는 비밀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죠. 식사 중에 준호는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아래로 가끔 우리의 발이 스치곤 했죠. 민호가 옆에 있는데도 준호와의 은밀한 교감이 계속되었어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짜릿한 스릴을 느꼈죠. 준호가 와인을 따를 때 살짝 내 손등을 스쳤어요. 그 찰나의 접촉에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대화가 오갈 때마다 준호의 시선이 내게 머물렀어요.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의 모든 시선을 느꼈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뜰 때 준호도 잠시 후 따라왔어요.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었죠. 아무도 없는 순간 준호는 내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짧은 접촉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잠시 후 각자 자리로 돌아가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가슴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지켰죠. 저녁이 끝나고 모두 헤어질 때였어요. 민호가 준호에게 우리 집에서 마지막 한잔하자고 제안했죠.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셋이서 함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은 묘하게 긴장감이 돌았죠. 집에 도착해 거실에 앉아 위스키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준호와의 비밀을 품은 채 민호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어색했죠. 민호가 화장실에 간 사이 준호와 짧게 눈을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동일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죠. 밤이 깊어가고 민호는 점점 술에 취해 갔어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기 시작했죠. 결국 민호는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죠. 준호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다 조용히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민호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주방에서 준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어요. 남편이 옆방에서 자는 동안의 은밀한 접촉에 온몸이 떨렸죠. 준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어요. 금지된 달콤함에 잠시 이성을 잃을 뻔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으니까요. 작별 키스 한 번으로 헤어졌어요. 준호는 자러 들어간 민호를 깨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죠. 그날 밤 취해 잠든 민호 옆에 누워 준호를 생각했어요. 가슴 속에서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심한 숙취로 인해 늦잠을 잤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숙취 해소 음식을 준비했죠. 은근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준호와의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민호가 잠든 사이 주방에서의 그 짧은 만남이 자꾸 생각났죠. 아침 식사 후 민호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우리의 메시지는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글자 속에 숨겨진 욕망이 더욱 짙어졌죠. 그날 오후 준호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민호가 저녁까지 골프 모임이라 시간이 충분했죠. 준호의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로에게 몸을 맡겼어요. 어젯밤에 참았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준호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 열정적이었어요. 내 몸의 모든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의 손길에 녹아내렸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은 채 오직 서로만 생각했죠.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보니 민호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아쉬운 마음으로 준호와 헤어져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옷매무새와 화장을 정리하며 마음도 가다듬었죠. 집에 도착하니 아직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서둘러 샤워를 하고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죠. 민호가 돌아왔을 때 마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이중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웠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준호와의 만남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이제는 민호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준호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때로는 민호가 옆에서 TV를 볼 때도 준호와 은밀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 위험한 짜릿함이 더 큰 설렘을 가져왔죠. 어느 날 밤 민호가 일찍 잠든 사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준호와 영상통화를 하기 위해서였죠. 어두운 거실에서 작은 불빛만 켜놓고 준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화면 너머로도 그의 시선이 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죠. 준호는 천천히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에 맞춰 나도 실크 가운의 끈을 살며시 풀었죠. 화면을 통한 우리의 교감은 새로운 차원의 설렘을 가져왔어요.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는 강렬한 교감이었죠. 통화가 끝난 후에도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는 민호를 생각하니 죄책감과 짜릿함이 교차했죠. 침실로 돌아와 민호 옆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준호와의 순간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이런 이중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불안했어요.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올 것 같았죠. 민호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특별한 날을 계획하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죠. 한편으로는 좋은 아내로서 민호를 위한 파티를 준비했어요. 다른 한편으론 준호와의 만남을 위한 시간도 만들고 싶었죠. 민호의 생일 전날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했고 당연히 준호도 있었죠. 요리와 장식으로 집을 꾸미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의도적으로 가장 늦게 온 것 같았죠. 그가 도착했을 때 우리의 눈빛이 잠시 마주쳤어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죠. 파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어요. 민호는 오랜만에 즐거워 보였고 저도 웃음을 지었죠. 하지만 내 시선은 자꾸 준호에게로 향했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나눌 때였어요. 준호가 화장실을 찾아 복도로 향했죠. 저도 주방에 무언가를 가지러 간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복도에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했죠.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순간 준호가 내 손을 잡아당겼어요. 작은 다용도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좁은 공간에서 우리의 숨결이 섞였어요. 파티 중인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배경음악이 됐죠. 준호의 입술이 내 것을 찾아왔을 때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단 몇 분이었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죠. 다시 파티로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머리카락과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평정을 찾으려 했죠. 각자 다른 시간에 파티장으로 돌아갔어요. 아무도 우리의 짧은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나고 민호와 단둘이 남았어요. 생일 선물로 특별한 밤을 보내야 했죠. 민호를 위해 준비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향수를 뿌리며 마음을 다잡았죠. 침실에서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에게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준호를 생각했죠. 민호의 품에 안겼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의 손길 아래서도 준호의 감촉을 떠올렸죠. 민호가 잠든 후에도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런 이중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고민했죠.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출근하기 전에 키스를 하고 떠났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준호가 점심시간에 잠시 만나자고 했으니까요. 작은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았어요. 친구처럼 보이려 했지만 시선은 더 깊은 것을 말하고 있었죠. 준호는 테이블 아래로 은밀하게 내 손을 잡았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의 접촉이 더 큰 설렘을 가져왔죠. 오늘까지 이 은밀한 관계는 6개월째 이어지고 있어요. 가끔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48의 나이에 다시 찾은 설렘과 열정이 믿기지 않을 때가 많죠. 특히 민호가 잠든 밤 준호와 메시지를 나눌 때면 더욱 그래요. 지난 주말 민호는 또 출장을 떠났어요. 이제는 그의 출장 일정이 기다려질 정도가 되었죠. 민호가 집을 나서자마자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그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곧바로 답장이 왔죠. 그날 밤 준호와 나는 특별한 저녁을 계획했어요. 우리만의 작은 기념일이었으니까요. 준호는 고급 와인과 함께 내 집을 찾았어요. 문을 열자마자 그의 품에 안겼죠. 함께 준비한 저녁 식사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더 허기졌으니까요. 침실의 촛불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벽에 춤을 췄어요. 모든 감각이 극대화된 밤이었죠. 준호의 손길은 매번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내 몸의 지도를 그리듯 천천히 탐험했죠.
밤새도록 서로를 향한 갈증을 채웠어요. 시간이 멈춘 듯 오직 우리만 존재하는 공간이었죠. 아침이 밝아오고 준호는 내 곁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다시 설레었죠. 이런 날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이 올 거예요. 민호와의 안정된 삶과 준호와의 뜨거운 사랑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가요. 가끔은 죄책감이 밀려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준호와 함께일 때의 행복을 생각하면 후회는 없죠. 그동안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여자로서의 욕망과 열정을 되찾았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살고 싶어요. 민호가 모르는 사이 준호와의 만남은 계속될 거예요. 그의 품에서 느끼는 설렘과 열정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옳은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나는 행복해요.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진정한 나를 다시 만난 것 같으니까요. 준호의 눈빛에 비친 내 모습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나예요. 열정 가득한 욕망을 품은 살아있는 여자로서의 나죠. 아마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지도 몰라요. 그때가 되면 또 다른 선택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이 순간을 살고 싶어요. 민호가 자는 사이 준호와 나누는 이 비밀스러운 사랑이 내 인생의 가장 짜릿한 모험이 될 것 같아요. 이상 여러분 48지연의 은밀한 이중생활 이야기였습니다. 금지된 사랑의 설렘과 위험,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한 한 여자의 여정이었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비밀 사연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은밀한 고백이 여러분을 기다릴지 라라의 비밀일기로 찾아뵙겠습니다.